네, 다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일단 저희가 또 1년 금방 지나잖아요. 2024년 금방 된 것 같은 지금 6월이에요. 네, 다들 재밌게 어떻게 돈 많이 벌고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네, 일단 오늘 좀 기존에 저희가 독서 모임은 피독이라고 했고 이번에 독서 모임 저희가 피파라고 했는데 좀 차이점이 뭐냐면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또 그리고 심플하고 깔끔해졌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발언을 하고 드러내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메인으로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각자 숙제로 동영상으로 찍든 뭘 하든 각자 숙제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좀 깔끔하고 사람도 많이 접촉하고 이 톡방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는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제 말이 들려요? 내 말이 들린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진행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주는 정보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동의되는 정보를 얻을 때는 오히려 의심하고 봐야 돼요. 이게 동의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는 상식과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게 동의되는 것보다 동의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내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불편하고 좀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보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하는 건 내가 자꾸 많이 넣는 것보다 뭘 넣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분별력이 있는 그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엔 홍수 같은 정보 시대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건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제가 개입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바고, 지금부터 저랑 어떻게 뭐, 한 달 갈지, 일주일 갈지, 아니면 여기서 아예 저 첫 인상이 좀, 얘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 안 나오고 참석 안 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어떤 사람들 지금 수년간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들 어쨌든 들어오셨으면 제 목적은 그래요. 다들 들어오셨으면 다른 건 모르겠고 인성이 어떤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 기대하는 유일한 목적인 것 같아요. 거의 유리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오케이? 나 좋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일단 발표자 좀 나눠 주실 분 준수 우리 지금은 MF 케어 독서 코칭을 하고 계시고, 또 MF 케어도 100회 넘는 그런 독서 모임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또 프리미엄으로 또 혼자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준숙 코치님, 좀 발표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저도 네. 반갑고요. 대표님께서 왜 이 책을 선택하셨을까? 저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 벌자고 모이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 독서 토론을 끌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선택하셨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단순히 남녀 연애 관계가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남녀 관계였지만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사랑을 기반으로 두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의 거래를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혼할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인간들의 밑바닥 욕망이겠다. 그래서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삶을 살거나 모두 다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아마 판단으로 이 책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일단 제가 생각해 봤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어긋난 욕망, 두 번째는 same 페이지, 세 번째는 어, 단 하나의 올바른 거래.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우선 이제 연애 얘기다 보니까 제 마지막 연애가 생각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30대 중반에 결혼을 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30대 중반에 왜 제가 결혼을 선택했나 보면 저에게도 저의 욕망이 있었고 저와 결혼을 할 뻔했던 그 남자도 그 남자만의 각자의 계산기가 있던 거예요. 근데 저희 각자의 계산기가 다 안타깝게도 조화롭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는 그 결혼이라는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사실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용기를 내서 제가 그 결혼을 엎었어요. 근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나를 보면 그 부부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결혼 전에 가치관이라든지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이 맞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타협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결혼이라는 그 어떤 이벤트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우리가 눈이 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봤어요. 이 남자와 나의 경제관념이 너무 달라서 우리는 함께할 수 없겠다. 그래서 진행하던 과정에 그냥 제가 그거를 마무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려도 저는 그때 제 선택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자의 그러니까 계산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삶에서 중요하게 우선순위의 가치는 맞아야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결혼이라는 여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결혼과 비즈니스를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아이스크림 대표님 만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정말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삶도 잘 이끌어가고 자신의 일도 잘해요. 일만 잘하는데 삶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면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고 비즈니스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여정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보면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팀원들을 선택할 때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할 때 기준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창의적인 어떤 창의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용기 있게 어려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삶에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부부가 뭐 오늘 밥 먹었냐, 하루 어땠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소통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 함께 나아가야 될 삶의 어떤 목표를 서로가 그러니까 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확신이 적은 자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관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물론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과의 제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실은 많이 겪게 돼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선별해서 그 내 파트너를 내 세임 페이지에 함께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사실 최대의 이득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부가 최대의 이득은 뭘까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적인 성취도 해야겠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을 잘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부가 세임 페이지가 아니면 저는 제가 학원을 10년 운영을 했고 영어 교육업에 20년 있었거든요. 부부가 세임 페이지가 아닐 때 가장 사실은 큰 피해를 겪는 사람은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두 부부의 다른 교육관이 수시로 충돌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목표와 각자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 조직의 이득을 최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단 하나의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 하나의 거래, 단 하나의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말 단 하나의 거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그 거래가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저는 그 거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저에게는 결혼이란 제도를 저는 택하지 않았지만 저는 비즈니스라는 걸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대표님께서 결국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쭉 이제 읽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내가 더 결국은 줄 수 있고 유능하고 사람들이 나를 자신의 페이지에 함께 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표하실 분은 우리 연정민 코치님인데요. 연정민 코치님은 참고로 어,
60대의 영업에 도전해서 뭐 단기적으로 이틀 만에 뭐, 몇 천만 내였죠. 예, 매출을 올렸고 그것도 DB도 없고 아는 지인도 없고 이 전화기 한 대로 콜드콜을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수강생도 지금 콜드콜 코칭도 하고 계시고 제가 정말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저희 수강생이자도 제 제자이고 그래서 좀 발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민 코치님. 반갑습니다. 판다TV의 연정민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은숙 대표님이 또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저 엄청나게 부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이걸 보니까 나는 맨 처음에, 아니, 뭐 무슨 사랑 얘기를 갑자기 이런 이런 책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보내주지 않으신 건데, 이걸 처음 보는 순간 되게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은숙 대표님처럼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어,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선 가장 큰 카테고리는 그냥 여기서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번식과 생존에 관한 그런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인간 심리에 관한 것을 굉장히 그 성적으로 묘사를 되게 잘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다 인간관계 얘기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너무나 똑같았어요. 왜냐면 늘 우리가 뭐 어떤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뭘 본다든가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잘하려면은 그 남녀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이런 얘기를 늘 그 어떤 책에서도 보고 뭐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 여기서 뭐 동물들의 짝짓기라든가 남자들의 바람 피우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여자 남자 얘기, 그것도 남자가 원하는 거, 여자가 원하는 거 서로의 각각 다 다르지만은 이것도 또 인간의 내면적인 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결혼을 하면서도 뭔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남편이 다 채워줄 것 같지만은 그거를 유지 못할 때는 결국은 또 파국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에서 서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결혼도 서로의 이득을 채워주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협력해가는 그런 관계성인 거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남녀 관계에서 관계성을 썩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실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은숙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의사소통 능력이고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고 공감을 잘하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면 결국은 또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서로의 고객이나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또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협력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를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요즘 엄청 핫하죠. 우리 박미영 상무님 뭐 이번 주도 뭐 6천만 원 이미 올렸다고 했나? 벌었다고 했나? 와, 지난달에 뭐 1억 얼마를 벌고 지난달도 1억 뭐 월 1억이 아니면 이제 안 버나 봐요. 네. 아주 돈이라면 환장하시는 우리 박미영 상무님. 네, 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다시 클릭해 주세요. 네. 아,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얼굴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 이번 주에 한 40건 정도 마무리할 것 같고요. 아, 2천만 원 정도? 6천 원 아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좀 남잔가? 제가 좀 남자를 보는 성향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볼 때 좀, 이제 남자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대부터 70대까지 예쁜 여자.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인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능력이라던가
뭐 그 사람의 매력이라든가 다른 걸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연애라고는 하지만 조금 깊은 관계에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의 미래나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능력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걸 좀 더 생각한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요. 또 한번 저를 좀 돌아보게 됐네요. 아, 난 남자구나. 네. 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딱 하나가 와닿았어요. 이제 같은 페이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부부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남편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가 진짜 저도 이제 고객님이 3천 명이 넘는데 그런 고객님들을 보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고객님 이제 그런 가정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진짜 세 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거의, 근데 이 세 분 중에서도 한 분은 확실한데 이 두 분은 진짜 긴가민가? 진짜 맞을까? 과연 진짜 같은 페이지일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뭔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에너지를 뿜으면서 함께 하고 있으면 얼마나 에너지가 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 남자를 다뤘지만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느낀 게 그거예요. 아까 연정민 코치님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영업을 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진짜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니면 진짜 내가 처음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 고객님들에게나 아니면은 우리 남편에게도 똑같이 내가 대하고 있을까? 처음에 봤었을 때는 진짜 완벽하다고 느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래라는 좀 제 가정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남자가 변한 것이 아닌데 제 마음이 변했는데 자꾸 이 남자 보고 왜 자기는 변했어? 왜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그런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근데 오히려 자꾸 자기야 날 봐줘라는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 일에 집중하고 제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그런 90%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희 신랑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저희 신랑은 전혀 책을 들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장도 보기 힘들다고 저에게 얘기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함께 책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저는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이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요즘에는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제가 가정에서 뭔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모습에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본질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게 채워졌을 때 안팎으로 모든 일들이 되게 잘 되고, 안팎으로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또 다시 이걸 더 누리기 위해서, 이걸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또 본질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고 있구나. 사실 돈만 벌면은 매력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집은 막 개판인데 돈만 벌면. 근데 요즘에 남편이 계속 저에게 계속 피드백을 해줘요. 자기가 요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던가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소개가 필요 없죠. 저의 와이프이자 최고의 여자 주하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최고의 여자 주하영입니다. 근데 아이스간 대표님 제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은 게 책을 딱 받고서 아니, 왜 오랜만에 독서 모임 하는데 갑자기 욕망에 지나지? 저도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간 대표님이 무언가 할 때 의도 없이 하는 우연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배경을 갖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에게 있어서 지금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뭔가 독서를 통해서, 뭔가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진화하고 싶다라는 아마 그 마음으로 다 여기 모여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제목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 진화라는 이 키워드에 굉장히 꽂혔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 두 명의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이제 지금 현재의 남편인 아이스강 대표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의 지나간 남편을 선택할 때의 나와 두 번째 남편을 선택할 때의 나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저희 또 워낙 이런 거를 솔직하게 말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어, 그 부분에서 제가 놓쳤던 거. 왜냐하면 그때의 관점에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뢰성, 정서적 안정성, 근면성. 이거는 제 첫 번째 남편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대한민국 3%에 들어가는 남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저한테 잘해준 남자인데 그런 남자랑 왜 이혼했을까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야망이 있는 여자였어요. 야망이 있는 여잔데 우리 첫 번째 남편은 너무나 그냥 안주하고 싶은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를 오히려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딪힘이 굉장히 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능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했어요. 저는 저희 이제 엑스 남편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IQ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140이 넘어요, IQ가.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너무나 잘 나오는 흔히 말하는 재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으니까 대학교도 이제 4년 완전 다 장학금으로 가고 그리고 꽤 괜찮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저를 만났는데 저는 그 사람의 그런 지적인 면을 굉장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은숙 대표님의 추천으로 이제 소통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언가 성취하는 역량은 두 가지 영역의 영향을 받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 능력이고 두 번째가 비인지 능력이거든요. 근데 인지 능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IQ의 영역이고 학교 공부와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이 발달된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인지 능력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사고력, 논리력, 이해력, 기억력, 지능. 그러면 이 지능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이 지능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지금 포괄적이게 책에선 설명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은 그냥 IQ인 거예요. 근데 인지 능력이 아니라 비인지 능력의 영역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 비인지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 능력이에요. 그리고 과제 지속력, 즉 우리가 이제 끈기, 지구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서 뭔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걸로부터 빨리 내가 이렇게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감정 조절력,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 동기력, 이런 거는 사실은 비인지 능력에 들어가고 이건 학교에서 배우질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 사람을 점수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엑스 남편을 선택할 때는 저는 인지 능력에 뿅 가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그 지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판단력이나 의사 결정력, 문제 해결 능력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에도 저는 되게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데 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로 가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항상 저를 이렇게 하영아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너 잘하고 있어. 그만해. 근데 저는 그게 저를 위로하는 것 같지 않고 밑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느낌이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비인지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알고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지적인 사람에 딱 적합한 사람이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 책을 읽고서 저 남자를 선택했다면 내가 정말 계산을 한 거죠.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지적인 사람을 갖는 배우자는 어, 그 모든 이익을 다 챙길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이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읽고서 아이스강 대표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정말 여우 같은 년이죠.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X 남편에게서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저의 이상형에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깊은 소통 능력. 누구를 만나도 계속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홀딱 빠져들게 만들어요. 저희 부모님, 당연히 두 번째 남편을 데려갔고, 심지어 9살 연하니까, 그리고 국적도 다르잖아요? 반대할 만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딱 첫 만남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한 거라고는 질문밖에 없어요. 이렇게 데려가서 계속 조근조근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이제 막 자기 살아온 얘기하고 자랑 얘기하고 저희 엄마는 이제 사진 작가고 시를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저희 아빠는 또 그렇게 정치 얘기에 또 이게 정치 얘기에 꽂혀서 막 피를 토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저희 부모님은 아이스강이라는 사람한테 홀딱 반한 거예요. 저희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데려다 앉혀놔도 이 남자한테는 다 홀딱 반해버리니까 제가 거기에 더 반한 거예요. 근데 그 비인지 능력이라는 그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오늘도 알승환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소통 능력도 생기고 과제 지속력도 생기고 회복 탄력성도 생기고 감정 조절력도 생기고 이런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저도 진화를 한 거예요. 진화를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비인지 능력을 갖춘 남자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제가 두 번째 결혼하고 전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이 어떤 남성과 여성에 관한 책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적인 사람이 여자에게 배우자로서 어떤 그 강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는 앞에서 이제 준숙 대표님이나 이제 연정민 코치님도 다 저희는 비즈니스에 많이 꽂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책을 다 비즈니스로 연결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탐나는 배우자의 역량을 갖췄다는 건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에게 먹히고 끌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 똑같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에 빠져 있고 해결을 바라보는 사람은 논리와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그걸 역행하고 진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누군가 놓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엑스 남편도 떠오르고 지금 현 남편도 떠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는 책이었는데 무엇보다 제가 느꼈던 건 이래서 독서를 해야 된다요. 그리고 독서를 할 때 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 맞는 것, 내가 관심 가는 것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남이 책을 주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전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추천받지 않았다면 저는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진화해서 지금 남편을 만났구나를 확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지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난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를 놓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쭉 독서를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독서 접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항상 나를 먼저 확인하고 나의 위치에서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이고, 너무 좋네요. 저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다들 감사해요. 또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도 좋죠? 그래서 이게 줌 라이브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녹화 방송하고 이게 라이브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꼭 뭔가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오픈을 해서 그 진짜 코딱지만한 돈을 받고 지금 오픈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PCM 이게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피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아마 저희가 주는 게 많을 거예요. 월 5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유튜버 업계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도 없고 여러분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 찾아보고 싶으면 실제로 독서 모임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데 독서 모임 같은 데를 한번 결제해 보시거나 다른 커뮤니티가 있어요. 소속감이 좀 원하면 다른 커뮤니티 어느 뭐 영업 조직에 들어가서 한번 커뮤니티 참석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아마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많이 사귀어보고 고기도 많이 먹어본 놈이 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비교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진짜 원하시면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첫 6월 4일, 예, 우리 첫 오픈이잖아요. 예, 오픈이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램은, 제가 이제 인간들한테 좀 너무, 예, 지긋지긋해가지고요. 바라는 게 크게 없어요. 예, 여러분도 저한테 바라는 게 아마 없을 거지만,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 제발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면,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돈 많이 벌려면 어쨌든 속부터 좋아야 돼요. 이 안이 좋아야 밖으로 이게 뭐 중국에도 속담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이게 잘 돼야 밖에서 이게 그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만 잘 되는 것처럼 뭐 안에는 썩어가면 우리가 본질을 떠나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좀 그런 어떤 계기로 한 번으로 아마 끝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을 묶어가지고 하는데 겨우 1년 해봤자 또 뭐 참석하지 못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50번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다들 화요일 저녁이면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넷플릭스 그 시간 모르겠어요. 화요일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해요. 네. 그거 좀 포기하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 빨리 돈 벌고 또 빨리 좀 내가 본질 채우고 안에서 좀 썩어가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빨리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것들을 보려면 기준을 높여야 돼요. 여기 들어오셨으면 각자 다 그냥 마인드 일단 적어 놓으세요. 지금 노트에 적으세요.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다. 내가 빨리 돈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수입을 높이고 싶다. 좀더 많은 시간을 얻고 싶다. 좀 더 건강하고 싶다. 그냥 좀 더 그냥 관계심이 좀 원활하고 좀 자유, 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나의 어떤 스페이스에 내가 좀 생각하고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빨리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준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저랑 여러분들의 지금 관계 안에서 기준을 높여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참석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발언시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기서 뭐 발표해라 뭐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저와의 이 라이브에서 관계 안에서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참석의 기준을 높여요. 참석의 기준을 높이는 거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바랬어요, 좀. 왜? 정말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했거든. 근데 인간이 잘 안 변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남편이 잘 변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잘 변하던가요?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변하는 거 나도 아니까 이제는 한 14년 정도 비즈니스 해오면서 인간들 경험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DNA가 좀 괜찮은 똘똘한 애들만 가져가려고요, 저도. 그래서 일단 빨리 변하려면 참석 기준 높이는데 이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알아서 하세요. 줌 화면을 켜고 참석하는 거랑 켜지 않고 참석하는 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한 번 그러면 두 번째 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거예요. 빈분 차이가 점점 커지는 이 안에서도 실력 차이와 어떤 이해도와 어떤 생각 차이와 어떤 보는 것 차이가 변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노트를 꼭 하세요. 그게 노트를 해서 안 보더라도 노트를 해보세요. 노트를 하면 이튿날 아침에 다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끔 기억할 수 있게끔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게끔 노트하세요. 제가 말하는 키워드를 노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석하고 풀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노트하세요. 그 다음에는 또 기준을 더 높이려면, 참석 기준을 더 높이려면, 이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톡방 같은데 저희가 지금 채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느꼈던 거 글로 짤막하게라도 오늘 아이스강 그리고 뭐 다른 PD님, 다른 대표들한테서 내가 얻었던 영감들, 발표자들의 영감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글로 적고 그거를 톡방에 공유하고 안 공유하고는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이거 공유하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공유해요. 내 글 실력이라든가 뭐 또 요즘 MBTI도 많이 보잖아. I 성향 뭐 이런 좀 어렵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이게 떨리면서도 스릴이 있어요.
이게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세게 더 기준을 높이려면 아예 동영상을 찍으세요. 네, 동영상.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있어요? 제 유튜브를 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스강 유튜브를 다 한 번이라도 봤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그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그게 드러나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앞에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찍었고 이런 강의와 이런 줌을 얼마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엄청나요. 그래서 소비만 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내가 공급을 해야 돼. 내가 드러내야 돼.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팁인 거죠. 예, 그래서 참석 기준을 이렇게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내가 유튜브를 찍어서 우리 톡방에 공유한다? 그건 용기가 더 많은 거예요. 예, 맞아요.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내용, 저는 사실 이게 직감대로, 느낌대로 하는 거. 원래 이 책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무슨 더 시스템인가 그 책을 준비하는 그 책을 반 정도 읽었는데 꺼낼 건 물론 항상 책을 읽으면 유익한 것도 있지만 이 책을 공유했다가는 또 뭔가 여기에서 엉뚱한 걸 붙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과감히 그냥 했던 거를 치우고 바로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이성에 대한 부분들. 이게 사실 제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줌을 하고 인터넷 시대에 막 이렇게 들어와 디지털 요즘에 또 AI라고 하잖아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뭐 배우자 만나고 뭐 여자 꼬시고 섹스하고 애기 낳고 뭐 애기도 여럿이 낳고 뭐 그러면서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명 낳는 것도 생각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본질 떠나면 안 되고 그 본질이 주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본질과 멀어진 어떤 그 세상에 이런 근대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케미가 많이 들어간 어떤 좀 케미컬이 많이 섞인 어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극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남편이고, 내가 누군가의 어떤 아내고, 내가 어떤 엄마고, 내가 어떤 동료고, 내가 어떤 친구고, 내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 억대, 뭐, 더 많이 버는 사람 훨씬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신뢰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신뢰가 깨지면 사실 신뢰 구축하는데 시간이 겁나 걸리는데 한 번 깨지는데 너무 쉽게 깨져.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요즘에 맛이 가가지고 마탱이 가가지고 죽고 도망가고 감옥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그럴까를 보면 글쎄요, 이게 본질하고 멀어진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한 번도 훈련 안 된 상황에서 돈 벌었을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성숙함. 나이는 들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나이만 처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나이만 먹었지 진짜 처먹었다는 얘기가 표현이 맞아요. 나이만 먹으면 사실 나이 들면 뭔가 성숙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한번 내 스스로를 돌이켜 보세요. 저는 지금 30대예요. 근데 누군가는 40대고 누군가는 50대고 누군가는 60대고 어떤 누군가는 자녀를 이미 가지고 있고 자녀도 이미 많이 컸어요. 자녀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성숙됐는지 한번 스스로 되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성숙된 인간인지. 성숙된 인간은 기본은 하거든요. 근데 기본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 이런 자본주의 이런 데서 내가 기본적으로 진짜 기본이라고 하는 경제 지능을 기본적으로 갖췄는지 내가 버는 수입, 내가 나가는 지출,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갖췄는지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가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의도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여기 들어왔는지, 어떤 의도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아이스강이라는 사람 뭐 요즘에 뭐 이런 거 한다더라. 뭐 가격도 싸니까 한번 들어와 볼까?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들어올 때 기준 자체가 달라. 이미 기준 높은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잠재 고객이 되더라도 뭔가 관계성이 연결됐을 때 내가 같이 보여를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이 사람한테 뭔가 힘이 되는 뭐 어떤 그런 영향이 되는 그리고 좀 더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기가 뭐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다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우리 방향만 이제 잘 틀어주면 되거든요. 인생이 바로 안 바뀌어요. 근데 방향은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성숙함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이런 자꾸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반문식으로 자꾸 질문 던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의 원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잠깐 우리의 꿈을 꾸자고요. 같이 함께하는 요 시간에 꿈을 꿔봅시다, 한번. 자, 여기서 표현이 자원 공급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원 공급. 자원 공급. 그것도 꾸준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원을 공급하는데 꾸준히 공급하는 거. 예. 사랑을 주는데 그게 사랑도 자원이에요. 꾸준히 사랑을 주는 거. 책임을 주는데 책임성이 있는데 그 꾸준한 책임. 생각해봐요. 내가 저 여자를 꼬실 때랑 이미 결혼 잡은 물고기라 가지고 내가 저 여자한테 주는 에너지랑 그때 내가 꼬실 때 내가 주는 에너지랑 좀 달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뭘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내가 저 남자 앞에서 내가 화장도 뭐 다양하게 내 기준을 높여가지고 처음에는 썸 탈 때 뭐 연애할 때 그 느낌과 결혼하고 나서 애 한 두 마리가 아니지. 애 한 두 명, 세 명 정도 낳고 나니까 뭔가 우리 둘의 사이에 어떤 이런 관계라든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예. 자원 공급을 하는데 꾸준히 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현실로 어렵잖아요. 근데 왜 현실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예. 저는 고객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 관계도. 저한테는 나랑 24시간 늘 붙어 있는 고객이 있어요. 제 와이프예요. 근데 저 와이프가 만약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제가 처음에는 좀 아이스강이 뭔가 좀 예술 세포도 있고 뭔가 이런 저런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 또 중국계다 보니까 뭐 어떤 이런 신선함이 있는데 한 3년 정도 보통 24시간 한 3년 정도 붙어 있으면요. 이 3년도 필요 없어요. 1년만 같이 살아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도 만약 재밌다면 우리 부부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상이 아닌 부부보다 정상인 부부가 훨씬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상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비정상으로 우리 부부처럼 좀 재수없는 부부죠. 누군가 봤을 때는. 아직도 사랑이 싹트, 아직도 뭔가를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저는 고객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하고 여러분 사이에 오늘만 재밌을까? 오늘 2024년 6월 4일이잖아요. 첫 오픈 데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원래 해야 되나? 오픈 데이. 근데 오픈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스타일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뭔가 안다. 아 뭔가 지루하다. 뭔가 재미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그릇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는 것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될 거예요. 근데 제, 제가 지루하고 제가 재미없어서 포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여기에 보통 적응을 못해서 도망가는
PD님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난 14년 동안 저희 통계였어요. 지난 줌이 나오고 나서 수년 동안 저희 통계였어요. 왜 그러냐를 보면 우리는 발전하는데 그 발전하는 게 생각보다 고강도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잣대를 가지고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파운데이션, 거의 기부식으로 제가 최대한 나눠주는 걸로 나눠주고 최대한 나이스하게 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나도 말하고 나도 믿겨지지 않네. 최대한 나이스하게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인간이 잘 안 바뀐다는 걸 난 깨달았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들어와서 좀 릴렉스하고 좀, 아, 이런 인간도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원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히 공급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자원 공급을 못해서 심각한 손실을 입힌 사람.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자원이 있나? 오, 아파. 나는 자원이 있나? 내가 공급하는 자원, 내가 배우자한테 공급하는 자원, 내가 배우자랑 대화하는 그 대화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대화의 어떤 질적인 어떤 대화라는 이런 것들이 좀 질적인지. 내가 자원을 공급하는데 나는 공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원 중에 뭘 공급하고 있나요? 혹시 공급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돈만 공급하는 건 그건 기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돈이 주는 그 기능과 혜택을 좋아해요. 거기에는 수만 가지의 어떤 그 안에 심리학과 그 어떤 그 안에 어떤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파헤쳐놔야 돼요. 돈만 좋아하다가 그걸 파헤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쳐버려요. 사는 데 있어서. 어차피 우리는 많은 걸 놓치면서 살 건데 너무 멍청한 사람들은요. 돈만 쫓다가 그 안에 속성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결국엔 본질을 못 보고 나이만 먹는 거죠. 부부 사이에 자원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분이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와이프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이러면 이게 뭐라고 하지? 뭔가 바뀌어져요. 이게 파워가. 근데 이런 거 아셔야 돼. 저는 이게 고객하고 나 사이의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을 보면 그런데 이 부부 관계에서 잘 연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어, 이게 관점이 없으면, 저 봐봐요. 남자가 돈을 많이 벌고 여자가 돈을 못 번다. 근데 우린 부부야. 저는 남자가 돈 많이 버는 그 자체가 그냥 남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돈을 벌거나 지금은 거의 다 법인 돈이라 보니까 제 돈도 아니에요. 저는 법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물론 대표자이고 제 와이프도 대표이지만 근데 과거에 제가 개인 사업자로 돈을 벌었을 때는 다 그냥 제 와이프한테 넣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돈이라고 진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제가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그 위에 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특히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 김승호 회장님 있죠. 김밥 하는 CEO인가 뭐 돈의 속성 쓴 저자 그분이 사실 그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얘기했을 때는 저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남자들 입장에서 재수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를 제가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분은 너무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와닿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했을 때 와닿는지. 자,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기본 단계거든요. 저는 고객하고 나 사이에는 협력 관계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나를 찾았을 때, 물론 내가 아무 고객이나 안 받아요. 제가 오직
지금 유료 제가 지금 1대1 코칭만 하고 있거든요. 1대1 코칭이 좀 가격이 비싸요. 근데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도 고객이지만 누구한테 함부로 그거를 또 어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좀 서로 이게 주, 주파장이라고 할까요? 예, 이 파장이 좀 맞아야만이 좀 그런 것도 좀 제한하고 뭔가 다음 단계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 봤어요? 뭔가 좀 탐탐하다고 할까? 이게 공간이 없다고 할까? 약간 모르겠어요. 그게 남자들이 좀 많이 하는 건데 여자들 밖에 나가 뭐 그러니까 질투가 많다고 여자와 남자 이게 이게 이성관계 배우자가 되기 전에 이런 관계 안에서도 보면 여자 입장에서 물론 질투도 많겠지만 질투가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네. 그리고 사려 깊은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기분 나빠. 그냥 아주 빠른 뇌가 움직여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어떤 그 느낌이 안 좋은 걸 퍼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려 깊, 뭔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 반대가 깊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뭔가를 진행할 때 소통하고 결정하고 의사결정하고 선택할 때 한번 되돌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 배우자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더라도 좀 깊게 생각하고 반대를 하는 거를 했는지 아니면 찬성하더라도 깊게 생각하고 찬성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려 깊은 뭔가 시도를 하고 사려 깊은 대화, 사려 깊은 반대를 하더라도 사려 깊은 반대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성숙이 안 된 그 그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반대를 하더라도 빠른 애가 그냥 즉각적으로 기분 안 좋은 어떤 그런 반대를 많이 하기 쉽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 바람 피는 부부들 요즘 또 많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또 맥주라든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자꾸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술 안 먹어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울어요. 눈물 벙벙.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를 엉뚱한 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원 낭비하는 건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자원을 낭비한다는 거 여러분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다 보니까 장기적인 자원을 공급을 못 해요. 장기적인 자원을 이렇게 낭비해 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엉뚱한 데 쓰잖아요. 이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리지듀얼 인컴이라든가 패시브 인컴 뭔가 부동산 월세 소득이라든가 내가 삼성 기업보다 더 오래가는 어떤 부동산에 나오는 어떤 소득이라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불 장사해서 돈 많이 벌 내가 마라탕 집을 해서 돈이 현금 흐름이 갑자기 나오는 그 현금 흐름을 뭐 외제차 뭐 롤스로이스 뭐 다양한 뭐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클럽 술집 뭐 이런 룸을 잡은 뭐 1억짜리도 뭐 별게 다 그 뭐 사태가 터지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 난 못 가봤. 난 클럽 한국에서 딱 한 번 가봤어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못 해. 자원이 있어도 낭비하고 낭비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다 망해요. 얼마나 오래 버티냐 싸움이잖아요. 저도 망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죽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도 망한다고 생각하죠. 우리 주제 파악을 하면 생각보다 사는 게 생각보다 많이 편하게 살아요. 네. 주제 파악하면. 자,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게 뭐냐? 스트레스, 불행에도 이런 재산을 지키는 거. 좋지 않은 상황에도 타인을 위해서 내 재산을 기꺼이 쓸 수 있는 거. 와,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봐봐요. 타인을 위해 내 재산을 쓴다는 건 내 재산을 탕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재산을 쓴다는 건 뭐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1,500만 원이 있었어요. 내 총 재산이었어요. 현금. 근데 그때 박미영 상무님 한번 그 소송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좀 또라이 애하고 어쨌든 좀 싸웠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250만 원 그때 박명 사모님도 한참 막 바쁠 때고 또 현금이 막 좀 힘들고 했을 때 박명 사모님 나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때도. 예. 근데 내가 250만 원 내 반의 재산을 있잖아요. 딱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고 빌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분명 빌렸거든. 빌려줬거든. 근데 내가 전화 한 통을 내가 했어요. 그 돈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 당시에.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내가 곰곰이 생각, 내가 돈 모자랄 때는 그 돈을, 그 얘기를 왜 굳이 했냐라는 싶을 정도로. 항상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멋있기만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뒤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근데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한 번이 아니에요. 뭐, 다양한 뭐,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하고도 뭐 막 어쨌든 적극적인 서포트를 막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어머님이 어떤 연금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도 막 어쨌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집도 팔고 막 별이 그냥 피도 안 섞인 사람한테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제가 생각보다 이게 순진하고 이게 좀 단순하고 좀 바보 같아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지혜가 된 거예요. 그게 대신. 왜냐면 좀 내가 똑똑했다면 내가 그걸 계산을 때릴 수 있었는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요. 장점이 뭐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봤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요. 내가 상처 안 받아도 될,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한 거를 내가 접하다 보니까 그 성장에 대한 폭이 넓어져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거기에 아예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이 에너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게 못된 애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1,000명 넘는 사람들 코칭하다 보니까 이 좀 못된 애들을 보면 공부를 어렸을 때 잘했던 애들이 사실 제일 못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 통계예요.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사실은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를 살살 달랠 줄 아는 거. 얘네는 이게 딱 심리로 받아 얘는 어떻게 하면 잘 달랠 수 있겠다. 그런 게 보이나 봐 내가. 내 옆에 공부 잘했던 애들 생각보다 나도 2번 결혼했거든. 내 전 와이프도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전 와이프 2번 결혼 2번 다 잘 결혼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더 말할 거 없고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돈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했으면 좋겠어요. 더는 돈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놈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신뢰를 지키려면 그놈의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놈의 자원을 꾸준히 평생 내가 죽기 전까지 죽어서도 심지어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은 배우면 돼요. 배우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나 배우고 싶다. 그 시스템. 네. 제가 그거를 우리 같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차곡차곡 얻어갈 수 있는지 아마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자원을 통제하는 능력 엄청 중요해요. 자원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에 쓸데없이 걱정을 해요. 성경에 여러분 크리스찬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Don't worry about tomorrow. Let tomorrow worry by itself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 내일이 스스로 걱정하게 만들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처럼 이런 고전들이 있어요. 고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생각보다 변하지 않은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현대에서 가지고 쓸 때는 굉장히 그게 지혜가 돼요. 그게 여러분 종교가 우리한테 주는 그 어떤 역할과 그 혜택이 과학보다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종교가 99%고 과학이 1% 안에 있어요. 과학은 최근에 그냥 많이 이제 접하고 나온 뭐 뇌과학이든 뭐 심리과학이든 뭐 다양한 과학들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여러분들이 DNA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예전에 과학이 그렇게 없었어요. 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게 여러분을 스스로 발전시켰던 과학이 설득력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 지혜롭게 발전시키는 건 고전이에요. 변하지 않는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다 보면 변하지 않는 원칙들 찾기 때문에 고전을 결국은 찾게 돼요.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자원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바로 포기해요. 문제가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돈 없는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그냥 내가 에너지가 없는 문제, 그냥 내가 건강하지 않은 문제.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재미로 있잖아요. 좀 똘끼 짓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라이처럼 문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너무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이제 또라이 될 필요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오늘 좀 어때요? 조금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좀 신선함이 맛이 좀 나요? 어때요? 잘 들어왔죠? 예. 이게 얼마짜리다? 월 5만 원도 안 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연길 갔다 왔거든요. 예, 제 고향이에요. 5번 저랑 제 와이프랑 상대방 제 친구였거든요. 제 친구랑 친구 와이프 커플이서 두 커플이 5번 밥 먹으면 50만 원 넘게 써요. 그렇게 소비가 세요. 5번 밥 먹으면 50만 원 넘게 써요. 여러분 5번 밥값이에요. 이 1년 프로그램. 어때요? 이거는 거의 기부 수준이에요. 예전에 제 수강생들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써야만이 독서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게 불과 5만 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제가 지금 한 달에 지금 4번 이상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게 제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는데 이제는 제가 나눌 때가 됐어요. 네. 저도 참 재밌게 다양한 걸 실험했어요. 그리고 실험하고 또 지금도 실험이에요. 예.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다 제 독서 모임에서 다 밝혀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일이 닥쳤다고 짜증부터 내고 그런 사람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타인을 이롭게 하는 넉넉한 그런 성품이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하고 제가 잘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능력 없는 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왜 나쁠까? 여러분, 그 능력 없는 게 왜 나쁜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왜 나쁠까요? 왜 그 사람이 에너지도 있고, 나이도 젊고,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절대 돈 없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얼어 죽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소말리아하고 달라요, 여기. 한국하고 소말리아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건 자원이 없다는 건데, 자원이 없는 거는 문제예요. 그게 죄예요. 예. 자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자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지능이라는 건 뭘까요? 유창한 언변 능력을 얘기했어요. 여기 책에서. 다른 구성원끼리 주는 어떤 영향력을 얘기했어요. 아까 앞에서 코치님들, 대표님들 표현했을 때 어때요? 좀 그래도 영감 받았죠? 예.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을 미리 보는 어떤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한 판단 능력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는 가져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가져서 이제는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얻어야 돼. 유창한 언변 능력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내 기준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석의 기준을 높이고 표현의 기준을 높이고 드러내는 기준을 높이고 뭔가 내가 또라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라고 해서 여러분 안 할 거 알지만 그리고 전혀 푸시가 없어요. 그거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 지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중에 하나 이상 이제 다 가질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야망이 있다 표현이 아니에요. 욕심 있다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기본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배우자도 잘 찾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앞으로 잘 살아요. 동의하세요? 예. 그 지적인 사람은 폭넓은 시야로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지적인 사람은 폭넓은 시야로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뛰어난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뭔가를 우리는 선택하거든요. 여기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미 선택했어요. 맞죠? 이 톡방에 들어올 때, 톡방에 글을 쓸 때, 톡방에 자기소개를 할 때, 이미 여러분 뭔가를 선택한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선택했어요? 왜 그 시간에 자기소개를 했어야 돼?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정확하게 오늘의 여러분의 경제 상황,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관계, 예, 지금 딱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 의사결정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운도 따라주지만 운이 안 따라주고 실력이 따라주는 영역이 있어요. 치과 의사를 예를 들면 실력을 따라줄까 운이 따라. 여러분 운이 좋게끔 오늘 저 치과 의사 운이 좋게끔 내 치과를 맡겨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치과 의사 가요? 아니면 실력이 무조건 보장된 사람한테 내 치과를 맡겨요. 어디에 맡겨요, 여러분? 그렇게 실력이 무조건 보장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운의 영역과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배우자랑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세요? 고객이랑 원활한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스승, 여러분의 제자,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 뭐 배우, 뭐 부모님들, 뭐 원활한 소통이라는 게 뭘까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금전 관리에 능하다. 나 손 들어보세요. 나 금전 관리에 능하다. 좋아요. 나 경제지능이 이제는 좀 높아졌다. 손 들어보세요. 나 경제지능 과거보다 지금 많이 높아졌다. 나, 이- 나 경제지능 무조건 나 높은데, 나 무조건 나 높아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예, 배짱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 좋아요. 경제진이 높은 사람들은 자원을 잃거나 낭비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지 않은 걸 시행착오 끝에 척척 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 배분도 잘해요. 경제지능에 관한 거는 언제든지 제가 다룰게요. 예, 오늘 섹션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 적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협력이라고 한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이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 버는 거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차라리 배우자 알아서 어떻게 해보세요, 좀. 뭐 두드려 패든지 입 막아서 어디 강변에 버리든지 이혼을 하든지 어쨌든 얘는 알아서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 돼. 배우자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더 안 좋아져요. 이해돼요? 본질에서 일단 바꿔야 돼요.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혼 서류 갑자기 이거 듣고 내놓으라 하면 여러분 다음부터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싸움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원래 상태 오늘 한번 이거 턱 들었다고 해서 어때요? 그냥 마치 뭔가 이런 마약 주사 같은 걸 맞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왠지 내 희망 본 것 같다. 왠지 내가 여기서 뭔가 벗어날 거. 그런 동기부여 받은 느낌 가지면 내일 아침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아주세요. 한 6개월 정도 듣고 나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전문화 그리고 분업, 상호 보완.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이 싸우면 정든다는 표현 있죠? 개소리예요. 많이 싸우면 헤어져요. 어떻게 정들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잘 갈 수 있어요. 비슷비슷한 거는 뭐냐면 그냥 취미가 비슷하고 너 산 가? 나 산 타기 좋아해. 나도 산 타기 좋아해. 어 너 쇼핑 안 좋아하지? 아 나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해. 이게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비슷한 거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하나도 비슷비슷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방향이 비슷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끼고 바벨 전략을 쓰는 거예요. 성관계, 태도, 로맨틱 성향, 종교적 믿음, 가치 기준, 비슷한 지능, 같은 집단 소속? 예.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자원을 낭비해요. 귀중한 시간만 낭비해요. 여러분 시간은 부자들하고 우리와 똑같아요. 맞죠? 똑같이 일론 머스크와 우리랑 똑같아요. 시간이.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부자들은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낭비하면 극과 극으로 그냥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들이 언론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든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필터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사성에 대한 이득이 뭘까요? 부부 갈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간 절약시키고 싶으면 여러분 부부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 이성에 특히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게 좀 20대 분들이 약간 이성관계에 대해서 좀 갈팡질팡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성관계 이런 짝짓기 시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그랜 카드원 저희 멘토잖아요. 그 저희 멘토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Don't chase pussy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자의 생식기를 쫓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 되게 스웩 넘치게 말한 거거든요. Don't chase 이게 내가 만약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자들의 생식기를 내가 쫓지 않았을 것이다. 뭐 어쨌든 번역하면 그런데 여자들을 안 쫓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여자를 쫓는 것보다 남자를 쫓는 것보다 진짜 쫓아야 되는 건 지능이거든요. 왜냐면 봐봐요. 자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질을 많이 소유한 상대를 고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차이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일부 정말 쥐꼬리도 아니에요. 개미꼬리도 아니에요. 그냥 개미똥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아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저를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멍청하다고 끊임없이 나는 각인하고 스스로 세뇌해요. 나는 멍청하다. 나는 멍청하다. 그래서 난 덜 멍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서슴없이 실험해요. 엄청 많이 투자. 난 실험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지금은. 왜? 너무 멍청하기 때문에 난 지금 본 게 너무 많아요. 난 20대도 이미 잘 살았어요. 남들 20대, 다른 20대랑 나랑 20대, 비교 못할 정도로 난 20대를 보냈어요. 30대도 마찬가지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는 건 저는 제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평범한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걸 목표로 하면 절대 평범한 삶을 못 살아요. 그 밑단계에서 살 수 있어요. 비평범한 인생을 내가 타겟을 그렇게 정해야 하면 정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평범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자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가족 아니에요?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어때요? 나라는 사람이 나의 고객이 나잖아요. 제일 첫 번째 고객. 자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질을 많이 소유한 상대를 어때요? 고를 가능성이 높아요. 제자와 스승 사이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질이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덜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 간격 차이가 너무 큰 상태에서 보면
제자는 스승을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전 처음 저희 목사님을 알아봤을 때 이미 알아봤어요. 저 목사님 내 스승이고 저 사람이 내 목사라는 걸 바로 나는 알아봤거든요. 왜 알아봤을까? 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다른 목사, 다른 비즈니스, 다양을 너무 많이 인간도 많이 뒤져보고 많은 걸 실험했어요. 내 나이에 맞지 않게끔. 내 성공뿐만 아니라 내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난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사명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난 돈하고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예.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또 모르지.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제 목사님 봤을 때 제 목사님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와 그 내용들이 나한테 엄청난 이득이 됐어요. 제자와 스승 사이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한테 돈 준 것도 아니고 저한테 비즈니스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랜카돈 만났을 때도 똑같았어요.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이 반만 해도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랜카돈 끊임없이 쫓았고 이번에 마이애미 가서 그랜카돈 같이 그랜카돈 롤스로이스 안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 사람의 어떤 섹션과 이런 그 사람의 전체 그 팀원들의 어떤 사랑과 뜨거운 박수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뭐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거기서 가장 퍼펙트한 스피치가 뭐였냐면 저희 와이프가 저에 대한 존경심과 저희 배우자와 우리가 여기에 하니문으로 왔고 하니문을 처음으로 결정한 나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 마이애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 오기까지 걸렸던 시간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피치가 아니라 멘트가 아니에요. 그건 정체성이에요. 가치 있는 개인, 자산이 높지 않은 사람이 자산 많지 않은 상대를 고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개인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산이 높지 않은 사람이 자산이 많지 않은 상대를 고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의 뇌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심리 과학에 뭐가 있냐면 손해회피라고 하는 이 성향이 있어요. 헛수고하는 걸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운으로 나보다 좀 실력이 좋고 나보다 지적으로 좋고 나보다 뭔가 많은 걸 갖췄던 이성을 내가 차지했어도 나중에 벌이받을 위험이 커요. 만약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다면, 만약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으로 그걸 맞췄다면.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내가 파트너 관계, 돈이라는 파트너와 내 관계, 돈이란 현금과 내 관계에서 돈을 어느 순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적으로 그 그릇에 맞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돈에 버림받는 위험이 커요. 돈한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인격체가 있고 돈도 뭔가 있어요. 얘가 속성이 있어요. 뭐 끌어당기면 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여러분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한쪽만 좋아하고 한쪽만 좋은 노릇하면 어때요? 파고맞기 쉬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파고맞기 쉬워요. 왜냐면 못 알아보거든. 여러분 말로는 알아보고 지금은 알 것 같지만 결국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고전처럼 오래 남아 있어야 돼. 오래 남으려고 찌지고 뽑고 별거 다 해야 돼. 저는 그 박미영 사모님하고 여기 그 권은주 단장님 제일 전 재밌거든요. 두 분을 보면 맨날 티격태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오랜 관계를 지금 유지했어요. 두 분의 파트너십을 보면 재밌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게 건강한 관계거든요. 그리고 항상 서로 서포트 하려고 하고 결국엔 또 내 편이에요. 누군가 또 우리 미양이를 또 뭔가 타겟을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그렇고 또 누군가 또 권은수 단장님은 또 뒤에 칼을 꽂으면 또 뭔가 또 어때요? 불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부부 사이인 것처럼 뭔가 그 정이 뭐 오고 돈다고 할까? 예.
비즈니스 관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만 어때? 결국에는 두 분 다 잘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보자고요, 우리. 인맥적인 이득을 보자고요, 우리가. 수입적인 부분들, 수입적인 꼭 돈만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예술적인 어떤 영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여러분 한번 여기 안 들어왔다고 생각, 이 인맥과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 이 얼굴들하고 연결이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느낌일지. 마무리돼요, 이제. 어, 남성이 우리가 남자 여기 남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남자가 자신의 신체적으로 보호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요즘 사실 남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싸우는 게 진짜 몸싸움 하더라도 굳이 몸싸움 할 필요 없어요. 이게 길가에 주워가지고 덤빌 수 있는 거 터뜨릴 수 상대방은 피 터지게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몸싸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걱정이 없어요. 왜? 도구가 많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벽돌 가지고 싸우는 무식하게 싸운 적도 있는.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이거예요. 정신적인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싸움보다는 요즘에는 왜냐면 좀 잘못 싸우면 돈만 몰아야 돼. 소송 뭐 이런 걸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근데 정신적인 싸움이 사실은 제일 날카로운 핵무기 도구예요. 예.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정신적 싸움에서 이기고 정신적 싸움에서 내가 승자가 되려면 내가 이 자본주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서 내가 아웃스탠딩 되고 내가 좀 주목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자유도 벌고 내가 건강해지고 관계십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내가 나아지려면 지적 자산에 여러분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잃었던 시간을 찾아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수십 년 살면서 뭔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거를 제가 확고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잃었던 시간을 찾아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강도 훈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준을 높게 제가 주는 에너지하고 파장하고 맞춰가지고 기준을 높게 측정해가지고 저랑 함께 한다면 고강도 훈련이 될 거예요. 근데 저 새끼 오늘 좀 지루하고 좀 길게 하네. 좀 오늘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 네 자랑 그만하고 네 와이프 자랑 그만하고 빨리 이런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고강도 훈련이 안 되겠죠. 제 쇼가 좀 재밌네. 근데 여러분 저랑 함께 한다면 그 기준을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고강도 훈련이 될 거예요. 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신적인 시뮬레이션 정말 중요해요. 예. 그리고 뭐가 오는지 알아요? 고강도 훈련한 사람들은 여러분 운동해봐서 알겠지만 운동하고 나중에 뭐가 와요? 잘했다. 자유가 오고 뭐가 와요? 평안함이 와요. 뿌듯함이 와요. 개운함이 와요. 여러분 정신 훈련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쓸데없는 정보 이런 거 없어요. 좀 제가 좀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최대한 세게 나가서 여러분들이 각인해가지고 정신 좀 흔들어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게끔 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봐봐요. 발전 중에 있는 나라가 있고요. 발전한 나라가 있어요. 발전 중에 있는 나라가 성장폭이 넓을까요? 발전한 나라가 성장폭이 넓을까요? 발전 중에 있는 나라예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에요. 맞죠? 예. 발전 중에 있는 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성장폭이 빠를 거예요. 근데 그건 꼭 아셔야 돼. 성장이 빠르다는 건 고강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성장이 빠른 거예요. 성장은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일 정도로 정신이 너무 없어요. 이게 여기 들어오면 정신을 얻어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얘기 안 해요. 전 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메시지 들으면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새끼 오늘 내 부부 저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냐 저 새끼 하면 뭐 속으로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진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뭔가 찌릿한 그런 게 생기는데 저는 여러분 얘기 안 해요. 전 제 얘기를 해요. 제가 경험했던 거.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준을 높이는 행위를 하세요. 그 단톡방에 기본적으로 그냥 톡방에 내가 오늘 뭘 느꼈다. 어떤 게 좋았다. 너무 감사했다. 뭐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짧은 글이라도 두세 줄이라도 상관없어요. 아이스강의 에너지 좋았어요. 상관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톡방에다가 드러내보세요. 채팅은 안 돼요. 막 이모티콘 서로 주고, 그거 저도 공감하는 말 이러면서 막 톡방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여러분이 그냥 리뷰 쓴다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한번 매번 끝날 때마다 그냥 이건 여러분 기본으로 알아서 하세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내가 드러나고 수치심고 용기를 내는 어떤 연습을 해보고 싶으면 일단 그것부터 하시면 되고 플러스 유튜브도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 내가 들었던 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얘기할 때 아이스강 저 듣는 건 되겠는데 이해는 내가 되네? 와 내가 능력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이해시킨다는 거 내가 여러분 자극 주는다는 거 내가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력 있는 걸 어디서 드러내야 되냐면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찍어보면 나와요. 답이 딱 나와요. 말을 하는데 난 분명 내가 이걸 느꼈는데 왜 말을 하는데 표현이 안 되지? 이게 딱 나와요. 유튜브 찍어 좀 봤다. 난 공감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요. 공감하죠? 예. 이걸 여러분 3개월 이상만 꾸준히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변해요.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3개월 꾸준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3개월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오늘 이런 정보들이 나랑 안 맞아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나 3개월만 해볼래. 이런 표현을 좀 바꿔보세요. 나는 몰라. 나는 안 돼.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나는 적어도 일주일은 해볼래. 약간 이렇게 조금 바꿔보세요. 예. 오늘 그래서 마무리를 딱 두 분만 오늘 느낀 점을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